온라인 학습과제 1번 풀이 강의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계장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분계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기계장치가 지금 차변에서 3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자산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유형 자산입니다. 자, 유형 자산은 우리 비유동 자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20만 원이 대변에서 감소하고 있다.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당좌 자산에 해당하고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은 10만 원 대변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지급금의 경우 우리 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자면 10월 15일 기계장치 30만 원을 취득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2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다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번에 보면 이제 유동자산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소하는 것은 지금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라입니다. 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 원가를 구할 때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라던가 혹은 토지 구입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던가 기계장치 설치 시 시운전비 같은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인 이유는 지금 상품 판매 시에 운반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우리가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고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이 운반비의 경우 우리 따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분계로 옳은 것은 입니다. 상품 창고 건물이 오래돼서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1번, 그 다음에 상품 운반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 창출 상승이 기대되는 2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라고 했습니다. 페인트 칠 관련 비용은 50만 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600만 원으로 이는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우리가 좀 더 나은 개선이라던가 혹은 새롭게 만든다던가 수익 창출을 한다던가 라고 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해당 유형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지 혹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므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다. 특히 수선비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당좌예금 계좌에서 650만 원이 나갈 거고 그에 대한 비용, 수선비로 처리한 것, 그 다음에 건물 600만 원으로 처리한 것,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2020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취득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이고 1년 정도 사용을 한 거겠죠. 자,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이 방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잔존 가치는 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수분의 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되겠죠. 이 세 가지는 감가상각 3요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는 5년, 취득원가는 1,2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원이 되므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는 우리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건물,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우리 투자 자산에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구입 부대 비용은 우리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과제 1번 프린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